이제 조건하고 기한을 좀 해볼까요? 그럼 책으로 211페이지 211 조건과 기한. 먼저 그 양가로 1번에 조건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조건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아무래도 내용을 접근하면 문제 맞추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안 읽어보고 하는 것보다 읽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실판을 좀 해봅시다. 조건하고 기한은 그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얘는 그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는데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조건하고 기한은 출제되면 비교적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이 조건의 개념, 조건의 특징 정도 파악하면 되겠어요. 기한의 개념, 기한의 특징 정도 파악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첫 단추를 잘 깨셔야 됩니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갑이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증여계약이죠. 매매 대금 주는 건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하는 계약은 뭐라고요? 증여계약. 그러면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없는 단독행위예요?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있는 단독행위. 그럼 그걸로 가는 거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아까 제가 물어볼 때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고, 여러분은 증여계약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아셨죠? 증여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그 단독행위인 건 뭐냐면 유증이 단독행위. 유증. 유증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유증입니다. 유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유증인데,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뭐다? 계약.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시험 몇 회죠? 32회죠. 그럼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증여줄게. 이때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기가 증여계약 체결시입니다. 뭐 하면 준다는 거예요?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고, 안 하면 안 주고. 합격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아니,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되잖아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끝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확실하고, 을은 불확실하다. 을은. 자, 그러면 요 을은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가 불확실하죠. 다만 이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만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했다? 아니면 합격해야 성립한다? 합격해야 성립한다. 그러면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법률행위로서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난번에 외운 거 가지고 써먹어 보면 되죠. 그래서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요건 3개, 효력요건 3개 있었죠. 앞에 분 뭘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탁 나올 정도까지 되면 이제 그게 아는 거죠. 그럼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3개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 있죠. 증여계약의 당사자 갑. 이 사람 이름 뭐죠? 갑의 이름. 증여를 기준으로 하면 물건 주기로 한 사람이니까 증여자. 을은 물건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수증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사자 있고, 그다음 이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있죠. 증여계약의 목적은 뭐죠?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 합격하기 위해서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조건이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죠. 이건 뭘 말한다? 법률 효과. 그러면 건물 증여계약의 경우에 갑은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고, 을은 해줄 게 없죠. 이때는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다? 건물 소유권 이전.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의사표시 있고 을의 의사표시 있죠. 그러면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이미 증여계약이 뭐는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만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미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효력이 생기지 않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을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서인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효력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조건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로서 이미 무엇은 하였다. 성립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드린 내용들을 한번 써보세요. 양가로 1번 조건의 의 땡땡 조건의 의 땡땡. 자 거기서 조건의 의 땡땡 하시고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로서로 써야 돼요. 로서 자격을 말하는 거라. 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여러분 쓴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뭐다? 조건. 그 다음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거. 갑 건물 가지고 있고요. 또 잘 보세요. 을에게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을이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증여계약. 그러면 이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죠. 계약. 증여는 뭐다? 계약. 절대 바뀌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증여는 뭐다? 계약. 자 그런데 이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병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병이 뭐하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확실하죠. 병이 사망하는 건 뭐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뿐인 거예요. 다만 병이 사망한 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이때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세 가지 뭐 있다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거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병이 사망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했다, 사망해야 성립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미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있죠. 당사자 있고 그다음 건물 증여계약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목적이 있고 갑의 의사표시 있고 을의 의사표시 있고 이거 합치가 됐으니까 증여계약이 뭐는 했다? 성립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효력 안 생기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죠? 병이 아직 사망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기한. 얘도 뜻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실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 중간에 양가로 1번 기한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기한에 의해서 양가로 1번 있죠. 땡땡.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로서를 써야 돼요. 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러면 여러분 쓴 거 좀 읽어봅시다. 쓴 거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을 쓴 거죠? 기한에 의에 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제 보세요. 그럼 이게 조건은 어떤 사실에 맡기는 거죠?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거,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요 조건은 이제 뜻이 뭐죠? 조건의 뜻.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뭐다? 조건. 그다음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에 맡기면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세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의 경우 기본적인 종류가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앞쪽으로 와볼까요? 이건 조건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211페이지 밑에 내려올까요? 211페이지. 자, 거기 정지 조건에서 동그라미 1번 있는 거 찾으셨어요? 정지 조건 1번. 기억 밑줄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자, 구체적인 예 1번 볼까요? 구체적인 예 A번. 하나 밑줄합니다.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계약. 이건 읽고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건물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일단 준다라고 말한 때에는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준다고 말한 거니까 준다라고 말한 때에는 아직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일단 효력이 뭐가 되었다가 정지되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무슨 조건이다? 이게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제 조건에 가세요. 해제 조건 구체적인 예 A번 하나 밑줄합시다. 해제 조건 구체적인 예 A번.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럼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볼까요? 그러면 일단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활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일단 효력이 뭐 있다가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해제되는 거,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다시 와서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잘 구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가 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그다음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건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줄게라고 얘기한 건 얘는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줄게라고 말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죠. 그다음에 비 오면 그때 우산 사주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조건. 그다음에 갑하구리 약혼했어요. 갑하구리 약혼한 겁니다. 약혼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약혼 예물을 준 거예요. 약혼 예물. 약혼 예물을 주는 이유는 뭐죠? 이게 그러니까 혼인하겠다는 의미로 약혼 예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약혼 예물을 주면 이게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요? 혼인이 돼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뭐 안 받아봐서 몰라요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그 커플 반지 생각하시면 돼요. 커플 반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커플 반지 껴주면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요? 나중에 넘어가요? 즉시 소유권 넘어가죠. 그다음에 둘이 관계가 깨졌을 때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혼 예물도 똑같은 거예요. 약혼 예물을 주면 즉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혼인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했다가 혼인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약혼 예물의 수수는 정지 조건이다, 해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세요. 조건은 뜻이 뭐죠? 칠판 보고 다시 한번 해봐요. 조건의 뜻. 이걸 꼭 넣어서 말하셔야 돼요.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7번 보시면 그럼 이때 요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장차 32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기대. 요 을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을은 내가 장차 32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을이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다시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이쪽에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뭐에 합격하면 32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을은 장차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진다 이래요. 기대. 그 을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을이 조건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그 장차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장차 거기 속으시면 안 되고 기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대. 기대. 그럼 그 기대는 현재 이미 발생해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기대가 생겨요. 현재 이미 발생해 있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그러면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도 이 권리가 이미 미리 지금 생겨 있다는 거예요. 미리 생겨 있으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이미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권리를 미리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게 밑에 148조 구조입니다. 212페이지로 올까요? 212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옵시다.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148조인데요.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8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부 권리가 현재의 권리니까 조건부 권리를 첫 번째 뭐하지 마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 뭐하지 마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예일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예는 뭐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갑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갑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파는 게 을의 조건부 권리를 뭐하는 행위다?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갑시다. 149조인데요. 조건의 성취가 지금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조건의 성취가 읽어봅니다. 시작. 조건의 성취가 자, 이건 네 가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단 네 가지니까 외웁시다. 네 가지. 처상보담입니다. 처상보담. 처는 뭐죠? 처분, 상, 상속, 보, 보존, 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그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조건부 권리인데
그 처분할 수 있다는 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건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을이 죽었어요. 상속이 가능한가면 상속인에게 상속도 되고, 그다음 요 조건부 권리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 행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등기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조건부 권리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요 네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꼭 외울까요? 처상 보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조건 성취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 성취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성취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조건 성취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조건부 권리가 아까 무슨 권리입니까? 현재의 권리. 자, 그럼 다시 요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권리다? 조건부 권리.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첫 번째, 현재 이미 존재하는 권리니까 첫 번째 조건부 권리 뭐 하지 마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부 권리 실현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뭐다고요? 처상 보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린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뭐가 됐다고 말하죠? 성취.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뭐가 됐다?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밑에 147조예요. 147조 212페이지 147조 먼저 1항 한번 읽어봅시다. 정지 조건이 있는 정지 동그라미 하시고 147조 1항 읽어보겠어요. 시작.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칠판 보시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가 되었다가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 하는 거죠? 발생하는 겁니다. 대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조건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요. 그러니까 2항 갑시다. 2항. 2항 해제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보겠어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해제 조건은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효력이 뭐 있다가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해제되는 거,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요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조건의 경우는 뭐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망, 암기 중요합니다. 이거. 자, 147조 3항 읽어봅시다. 당사자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 동그라미 하시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 내용 뭐냐면 아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서 원래는 시험에 합격한 때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요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가 원칙이에요? 장래효가 원칙이다. 다시 조건은 뭐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특약으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에 관한 내용 전부예요. 기초 과정에서 알아야 될 조건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런 말로 한번 해보세요. 자,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조건은 뜻이 뭐죠?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죠. 조건의 뜻. 이거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 다음에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 무슨 조건이라고 하고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거꾸로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건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 그 다음 조건부 권리 할 수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뭐죠?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을이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권리다? 조건부 권리라는 겁니다.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그다음에 요 현재 존재하는 권리니까 시험 합격하기 전에도 조건부 권리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도 조건 성취 전에도 네 가지 실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실현 방법 네 가지가 처상보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 전에는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 시험에 합격하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고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효. 다만 조건의 경우는 특약으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만 정리를 해두면 기한은 또 이게 딱딱 맞춰서 하면 그냥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오른쪽에 가서 자 기한의 종류부터 좀 해볼까요? 기한의 종류에 가시면 밑에 시기와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213페이지 시기와 종류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얘 가지고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건 뭐라 그러죠? 얘는 시기 이렇게 말하고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 얘는 뭐라고 한다? 종기라 그래요. 그럼 시기는 조건으로 치면 뭐가 똑같은 거죠? 정지 조건하고 똑같은 거고 종기는 조건으로 치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해제 조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신 조건은 성취가 되는 게 뭐하고? 불확실하고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하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오면 건물을 임대해 줄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시기예요, 종기예요? 내년 1월 1일이 오면 건물을 임대해 줄게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오늘은 임대차 효력 생기지 않죠. 내년 1월 1일이 와야 임대차 효력이 생기니까 얘는 뭐다? 시기. 그다음에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차 해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12월 31일까지만 임대차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단 임대차 해줄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임대차 효력 생기죠. 그 다음 12월 31일이면 임대차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죠? 종기. 다시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 뭐고? 시기.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건 뭐라 한다? 종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면 요 병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을은 장차 병이 사망하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을이 무슨 권리를 취득했다고 말하는 거죠? 기한부 권리. 그러니까 조건의 경우는 무슨 권리라고 하고 조건부 권리라고 하고 기한의 경우는 기한부 권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죠? 병이 뭐하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은 을은 장차 병이 사망하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을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을이 기한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대가 현재 이미 발생해 있다 아니면 병이 사망해야만 이런 기대가 생긴다. 현재 이미 생겼죠. 그러니까 현재 이미 기대가 존재하니까 기한부 권리도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라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기한부 권리도 현재 미리 존재하는 권리니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미리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기한부 권리를 뭐하지 마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한부 권리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네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뭐 할 수 있다? 처상보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조문 가지고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넘어가시면 214페이지 와서요. 위로 올라가시면 양가로 1번에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이라고 해서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찾았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아까 앞장에 가볼까요? 148조가
조건부 권리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149조가 조건부 권리 네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상 보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기한부 권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도 무슨 권리고 현재의 권리고 기한부 권리도 둘 다 무슨 권리이므로 현재의 권리이므로 둘 다 침해하면 안 되고 둘 다 실현 방법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또 외워볼까요? 처는 뭐죠? 처분, 그다음 상속, 보존, 다음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걸 외워둬야 나중에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 할 때 이야기가 좋아져요. 자,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다,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자, 그다음에 병이 사망했어요. 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요 조건의 경우는 조건이 뭐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병이 죽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한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기한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기의 경우에 시기는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뭐 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고 종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뭐 하는 거죠?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152조에 바로 밑에 152조 기한 도래 효과 찾았어요? 기한 도래 효과 152조인데 한번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기 동그라미하고 시기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항 종기 동그라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읽어봅니다. 시작.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한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 기한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거니까 기한도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근데 앞장에 가시면 147조 그거 하고 다시 152조를 와보면 비스무리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죠? 앞장에 147조에 보면 걔는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147조에는 조건에는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152조 와볼까요? 기한의 경우는 1항 2항만 있고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조건의 경우에는 한번 와볼까요? 조건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내용이 기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한은 특약으로 기한 도래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조건은 왜 이런 내용이 있고 기한은 왜 없을까요? 기한이 없는 이유가 뭐죠? 기한. 그러면 병이 이때 죽은 거예요. 병이 이때 죽은 거예요. 그럼 병이 사망한 때로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이때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기한 도래 전으로 특약을 맺어서 소급하게 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왜 안 될까요? 기한은 도래하는 게 뭐하니까?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이때 이제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하니까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서 기한 도래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하면 기한 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한은 특약으로 소급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7번 보고. 자, 잘 따라오세요. 기한의 의의는 뭐죠? 기한의 뜻. 이렇게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 다음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 뭐고? 시기.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건 뭐라 한다? 종기. 그 다음에 요 기한부 권리. 기한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 첫 번째 뭐하지 못한다? 침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 기한 도래 전에도 기한부 권리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실현 방법 네 가지. 네 가지 뭐죠? 처상 보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한 도래 효력은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다만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하니까 특약을 맺어서 기한 도래 전후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듣고 맞춰보는 겁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OX. 다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이다. OX. X. 틀렸는데 몇 군데가 틀렸어요? 또 들어봐야 돼요? 다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이다. 두 군데 틀렸죠. 일단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쉬운 거 확실히 틀렸죠. 뭐로 고쳐야 돼요? 불확실. 또 어디가 틀렸어요? 성립 여부가 틀렸죠. 조건도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한 거예요. 맞게 고치려면 성립 여부가 아니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요. 이제 물권,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